오늘이 며칠이지? 21일인가? 그렇지, 21일. 오늘은 일어나가지고 맨 먼저 들은 얘기가 부동심이라는 거. 부동심. 종심, 소욕, 불유, 구. 이게 그 공부하는 최종 목표였는데, 오늘 아침에 그 부동심이라는 이 얘기를 듣고, 이 종심, 소욕, 불교보다도 좀 더 차원이 높은 공부의 목표가 부동심이다라고 알게 됐죠. 오늘 아침도 이제 아침에 순서 이제 조금 전에 똥 싸고 세수하고 청소했어요. 청소. 그 다음에 이제 책 읽고 밥 먹고 뭐 할 거죠. 근데 이제 오늘은 밥 먹는 신문 보고 일단 이제 공부를 시작해 보자 이거죠. 공부를 해야지. 여기다 이렇게 놓아볼까? 이렇게 놓아볼까? 이렇게 놓아보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놓아도 오늘이 날이 좀 따뜻해졌어요. 오늘이 며칠이냐면 2월 21일이고 금요일이고 지금이 5시 49분이네. 지금부터 이제 봄나라 책 읽기 1시간 동안 정도 하고, 오늘은 그 봄나라 책 읽기에 몇 권을 읽을 차례더라? 12권. 그렇지, 12권. 12권을 읽어야 될 차례입니다. 나는 내 눈앞에 이 사물이 물건들이 가지런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아무렇게나 있거나 이것도 그래. 아무렇게 있으면은 그 다음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야. 응? 반듯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책도 읽을 수 있고 뭐 다른 걸 할 수 있고. 춥지는 않지만 그래도 무릎 담요를 이렇게 딱 하고 아침 낭독 하는 목표는 책을 들으면서 읽는 거예요. 오늘은 감각개발 인간개발 시리즈 완결편 6 제12권 감각개발이라는 타이틀이 달린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봄나라 책 12권입니다. 책장을 하나 넘기면 그 오행을 통한 감각개발법 해가지고 개념을 딱 그림과 글로 정리하네. 한번 읽어봐야지. 1. 코를 의식하면 숨이 끊어져
무심을 자각한 가운데 단전으로 호흡하는 것을 의식한다. 2. 입으로 말하면서 자기 소리를 듣는다. 3. 몸동작, 목, 팔, 허리, 다리를 몸동작을 하면서 알아차린다. 4. 비록 무한공간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면서 동시에 무한공간을 깨닫는다. 5. 눈으로 천지만물의 모양과 색깔을 보는 동시에 그것을 가능케 하는 영원한 광명을 깨닫는다. 오른쪽을 양, 왼쪽을 이렇게 했나?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선천에서는 분열되었다. 둘로 갈라졌다. 우뇌와 좌뇌가 행위자가 억압하고 주시자가 잠재되어 있고, 감각, 좌뇌는 행위자, 우뇌는 주시자, 그리고 감각, 이고 좌뇌는 행위자, 생각, 양인데, 행위자가 우뇌를 억압하고 주시자 그 좌뇌가 감각은 잠재되어 있다는 거죠. 생각이 감각을 억압하고. 그런데 이제 후천 세상에 오면은 합일이 되는 거죠. 1과 있고로 제로가 되어가지고 우뇌가 주시자 하늘 무심, 주시자 하늘 무심, 좌뇌는 행위자 광명 일심. 그래서 그 우뇌의 주시자와 좌뇌의 행위자가 뇌량으로 연결되어서 생각과 감각이 하나로 돌아가는 때 된다 이거지. 좌뇌분의 생각위주에서는 음존양하고 음양상극의 두뇌죠. 비좁고 시끄럽고 어둡고 대립갈등 투쟁하는 것, 좌뇌분의 생각위주의 삶이라는 거죠. 우뇌분이 감각위주의 삶은 음양합의, 음양합덕, 음양상생의 두뇌, 텅비고 고요하고 화나다, 자유평화, 행복, 그 삶을 산다.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딱 해놨네. 그림으로. 요것도 조금 이따 사진을 찍어서 개념을 정리하자. 감각개발 1. 좌뇌본유 생각 위주로 물질이 기백되어 스마트폰이 나와 좌뇌를 능가하는 선천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우뇌본유 감각 위주의 후천의 정신개벽의 길을 제시하여 물질 문명을 주체적으로 다스리고 부리는 정신문화를 꽃피우기 위해 분나라는 오행을 통한 음양합일, 음양상생, 음양합덕의 매뉴얼을 세상에 내어놓는 바이다. 이 인간의 모든 문제는 집념으로 인하여 비좁고, 집념이 아니고 잡념으로 인하여 비좁고 시끄럽고 어두운 생각 위주의 두뇌 상태에서 야기됨으로 텅비고 고요하고 화난 감각 위주의 두뇌 상태로 만들기 위해 생각, 행자와 감각, 주시자가 하나로 작동하는 일심의 힘을 기르기 위해 오행을 통한 감각개발법을 실천하여 문제를 당했을 때 무심한 가운데 일심의 힘으로 시끄러움을 고요함으로 즉각 도를 수 있는 일심의 힘을 발휘하여 모든 인간고를 해결한다. 봄나라에 오신 당신을 환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좌뇌분의 생각 위주로 두뇌를 사용하여 우뇌의 감각이 억압되고 잠재되어 자기가 하는 생각이나 호흡이나 말이나 몸동작을 즉각적으로 감지하지 못하여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여 잡념이나 번뇌망상에 시달리는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상생활 가운데 몸, 코, 입, 몸, 귀, 눈 돌아봄, 마음, 생각 돌아봄을 통하여 생각에 억눌린 감각을 살려내어 감각이 생각을 이기도록 하면 두뇌가 잡념이나 번뇌망상 등 일체의 생각이 텅 비어져 고요하고 환하게 된다. 이렇게 두뇌가 텅 비어지면 어떠한 고난이 닥쳐도 항상 편안함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또한 감각이 개발되었으므로 밖으로 남의 처지와 입장을 간파하고 이해하는 센스와 더불어 자기 자신을 아는 감각이 탁월하여 대인관계에서 소통이 원활해져서 모든 사람에게 신뢰를 받고 환영받는 자신만만한 사람이 됩니다.
감각 개발을 통하여 두뇌 혁명이 이루어지면 편안하고 똑똑한 사람이 됩니다. 봄나라에서는 감각 개발을 통하여 당신을 공부 잘하고 일 잘하는 편안하고 똑똑한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12권의 책과 12권의 낭독 CD와 동영상 3세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은 차려졌으니 직접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하면 누구나 편안하고 똑똑한 사람이 되어 사주팔자를 고칩니다. 돈은 어렵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귓구멍에 꽂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결단을 기다립니다. 뭐 귓구멍에 꽂는 것은 뭐 결단까지 할 거 있나 하면 되지. 그렇지? 낭독 CD 과정. 봄나라 책에 대한 저자의 낭독 CD가 1권에서부터 9권까지 전체를 낭독한 CD입니다. 10권에서 12권까지는 책자에 동봉되어 있습니다. 도학에 대한 낭독은 동서고금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책을 보면서 낭독 CD를 들으면 소리가 담아내는 파장에 의해 책의 내용에 대한 이해와 의미가 혼자서 묵독을 할 때보다 훨씬 쉽고 효과적입니다. 내용이 쉽사리 들어오지 않다가도 소리와 파장을 들으면 감동의 물결이 일어나면서 깊은 음미가 되어지면서 두뇌가 텅비고 고요하고 환해집니다. 책 한 권에 대한 녹음 파일을 듣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3시간 반 정도 걸리므로 마음만 먹으면 출퇴근 시간 등 짬짬이 들으면 하루 한 권 듣기는 놀면서도 가능합니다. 책 12권을 다 듣는데 걸리는 시간은 2주 정도면 충분합니다. 눈이 침침한 노인이나 책을 볼 수 없는 분들도 낭독 녹음 CD를 들으면 두뇌가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한 경지를 쉽사리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책을 통해 글자를 눈으로 보고 이해하고 음미하는 입자적인 접근법에 머물지 않고 소리를 귀로 듣는 파장적인 접근법을 아우르는 법으로 공부를 하여야 할 때입니다. 책과 낭독 CD를 아우르는 공부를 통하여 일취월장하여 편안하고 유능한 사람이 됩시다. 동영상 강의 CD 봄나라 공부의 완성품 편 10권 정신의 기벽 11권 깨달음의 완성 12권 감각개발에 대하여 책과 낭독 CD에서 미처 다 언급하지 못한 미묘한 부분에 대한 저자의 다양한 표정과 음색이 담긴 감각적인 언어 구사라는 동영상 강의를 통하여 순차적 단계적으로 해설하고 공명하도록 하여 생각의 노예인 지역 중생에서 감각이 개발되어 생각의 주인이 되면 두뇌가 텅비고 고요하고 편안해져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하늘사람이 되면 생각과 감정이 일으키는 바람과 구름과 비와 눈이나 이슬이나 서리에 조금도 물들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고 구애되지 않아서 잡념이나 번뇌망상을 영원히 여의어 우주에 충성하고 조상의 효도를 해맞춰 사람으로 태어난 보람을 거두게 됩니다. 10권 정신의 계백 동영상 1세트 총 28개 20만원 11권 깨달음의 완성 동영상 1세트 총 35개 25만원 12권 감각개발 동영상 1세트 총 51개 40만원 봄나라 공부의 완결편은 동영상 3세트로 공부를 완결지읍시다. 들으면서 읽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아이고 이쪽으로 앉아서 읽어보자. 일부 낭독의 발견, 묵독의 발견에서부터 2부 감각개발 매뉴얼 총 494페이지 500페이지에 가까운 봄나라 그 책 중에서는 비교적 두꺼운 책이에요.
일부 낭독의 발견. 1. 잡념을 적극적으로 감각하면 텅 비어진다. 2. 텅 비어지면 고요하고 고요하면 환해진다. 3. 텅 비어진 가운데 생각을 자유자재로 부리고 쓴다. 법률 묵독과 낭독. 우리 안에 임재한 정신의 광명이 현상계를 이루는 빛의 원천으로 우주만물을 비추어냅니다. 빛의 입자적인 요소가 나타난 것이 모양과 색깔이고 빛의 파장적인 요소가 나타난 것이 소리입니다. 우리는 빛의 입자적인 요소를 눈을 통해 보고 빛의 파장적인 요소를 귀를 통해 듣습니다. 그러므로 보고 듣는 것을 떠나 진리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의 오감이란 빛의 현상을 보고 알아차리는 기관입니다. 눈으로 모양과 색깔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보고 몸으로 온도와 습도와 촉감과 무게감과 통증을 느끼고 입으로 오감을 통해 감각하고 느낀 것을 생각으로 소리로 말로 표현합니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의 특징은 글과 말에 있으므로 손으로 글자를 쓰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귀로 들으며 두뇌로 그 뜻을 이해합니다. 이것이 낭독의 법입니다. 묵독의 법은 글자를 보고 두뇌로 그 뜻을 이해하는 데 그치는지라 빛의 입자적인 측면에 국한되어 입으로 소리를 내고 낸 소리를 귀로 듣는 파장적인 측면이 없습니다. 다 같은 공부지만 낭독법이라야 보는 입자적인 측면과 입으로 소리를 내고 귀로 듣는 파장적인 측면 양측을 동시에 작동하게 되어 진실의 파악이 정확하고 빠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잠깐 낭독을 체험한 이래 잊어먹고 지내던 공부의 낭독법이 눈, 입, 귀, 두뇌를 한 줄로 끼어 만들어 신, 구, 의가 틀어지지 않고 하나로 작동하는 집중력을 행사하게 만들어 집중력이 개발됩니다. 감각과 생각이 따로따로 놀지 않고 상합으로 하나가 되어 눈과 입과 귀와 두뇌라고 하는 제각각 단독적이고 부분적인 작동에서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작동으로 밝게 사물을 파악하고 인식합니다. 지금 우리는 청각에 의존하여 소리로만 듣는 라디오 시대를 거쳐 시청각으로 보고 듣는 흑백 TV를 거쳐 칼라 TV 시대를 연 것과 같이 존재의 진실에 한 걸음 다가가려면 모양과 색깔에 대한 입자적인 파악과 갖가지 소리에 대한 파장적인 표출과 파악을 이루게 만드는 책읽기 낭독법을 통하여 지상 최고 컴퓨터인 자기 몸을 능숙하게 부리고 쓰는 법을 개발하고 터득하여 건강하고 진실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삶과 세상을 구현합시다. 눈과 입과 귀와 두뇌 간의 협조체제 구축. 눈으로 글자를 정확하게 보아야 본 그대로를 입으로 틀리지 않고 발음할 수 있는데 눈으로 글자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까닭은 관해에 입력된 영상이나 정보가 출력이 되는 순간 일시적으로 망막을 가려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눈과 두뇌가 제각기 노는 분열 현상입니다. 통일이 되지 않는 춘추 전국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분열을 종식시키려면 글자를 향해 일심으로 마음을 모으고 모음으로써 생각의 출력을 방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 생각이 끼어드는 모습이 포착되어져 보고 알아차리자마자 즉시에 닦아져 글자가 제대로 보이게 됩니다. 들으면서 읽어라. 이렇게 하여 눈을 사용하여 자세하게 보면서 틀리지 않도록 반복해서 읽는 것이 집중력 수행이 됩니다. 집중력 수행은 책읽기 낭독이 제일입니다.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읽는 소리를 자기 귀로 들어야 하는데 들리지 않는 까닭은 보고 소리내는 데 빠졌기 때문입니다. 보고 듣는 감각기관이 분열되기 때문에 눈으로 보다가 보면 귀가 멀어 안 들리고 귀로 듣다가 보면 눈이 멀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각기관은 동시적으로 감각하는 능력이 있는데 다루는 주인의 실력이 부족하고 서둘러 조각이 나기 때문입니다.
실행해야 한 몸이라고 하는 컴퓨터를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실력을 연마하는 것입니다. 컴퓨터 다루는 실력이 부족하면 이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없습니다. 눈으로 정확하게 글자를 보고 입으로 그대로 발음하는 소리를 동시적으로 귀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낭독을 통하여 자기의 발음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읽을 정도가 되면 평소에 남들과 대화할 때도 자기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구상에 못 안되는 사람입니다. 반복적으로 하나의 글을 읽으면서 저절로 그 뜻이 환하게 파악이 될 정도가 되면 다음 글로 나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책을 낭독해가면 비약적으로 집중력이 개발되어 눈과 입과 귀와 두뇌가 하나로 통하여 협조체계가 구축이 되어 학생은 공부 잘하고 주부는 살림 잘하고 직장인은 일 잘하는 자신만만한 사람이 됩니다. 봄 3. 자기 말을 들으면서 말하는 중요성. 대화는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내 말도 하는 것입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대화입니다. 대화는 귀와 입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귀로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입으로 상대방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각이 부실하여 자기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말하지 못합니다. 자기도 자기 말을 듣지 않는데 하물며 상대가 내 말을 잘 들을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말을 들으면서 말하면 자기의 감정과 뜻을 소리에 실어 표현하기 위해 있는 그대로 감정과 말하고자 하는 뜻을 보고 알아차리면서 본대로 살려 말하기에 대단히 진지하고 진실한 자세의 표현이 구사되므로 상대방의 주의와 관심을 자연스럽게 끌게 되어 내 말을 근성으로 듣지 않고 귀를 기울여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말을 들으면서 하여야 상대방도 내 말을 들어줍니다. 내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서 말하면 상대방은 내 말을 근성으로 듣습니다. 내가 내 말을 들으면서 하면 말의 내용에 따라 빨리 말할 때는 빨리 말하고 느리게 말할 때는 느리게 말하고 길게 말할 때는 길게 말하고 짧게 끊어서 말할 때는 끊어서 짧게 말하고 톤을 높여서 말할 때는 높여서 말하고 톤을 낮게 말할 때는 마지막에 말하여 자기가 길들인 습관에 의한 고정된 단순 패턴이 반복되지 않고 고조장단을 다양하게 구사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지루하거나 근태롭게 하여 에너지를 뺏지 않아서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여 에너지를 주는 말을 구사하게 되어 내 말을 잘 듣게 합니다. 설득력이 있고 호소력이 있는 말을 하려면 자기 말을 들으면서 해야 합니다. 말하는 실력이 있어야 친구간이나 동료지간이나 상사나 거래선에게 신뢰를 받고 협조를 얻어 하는 일에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책읽기 낭독 과정을 통하여 자기가 읽는 소리를 자기 귀로 들으면서 읽는 능력을 배양하여야 합니다. 단전에서 터져나와 고조장단이 절도에 맞는 본연의 자기 소리를 내어 진실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말을 구사합시다. 내 목소리가 병아리 소리가 나는지 참새 소리가 나는지 쥐소리가 나는지 여우 소리가 나는가 늑대 소리가 나는가 호랑이 사자 소리가 나는가 자기 소리를 들어 알고 스스로 고쳐야 목소리에 걸맞는 대접이 돌아옵니다. 사람은 스스로 옵션을 걸기만 하면 어떤 소리라도 낼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합니다. 봄 4. 노래의 입자적인 요소. 노래를 부르다가 보면 파장적인 요소에 치우쳐 노랫말, 가사에 대한 감상이 없이 근성으로 발음하면서 노래 부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노래에는 입자적인 측면과 파장적인 측면이 있는데 파장적인 측면에 치우치다 보니 미처 노랫말, 가사, 노랫말이라고 하는 뜻, 입자적인 요소가 배제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생각과 감정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노랫말을 생각하고 입자라고 하면 음악은 감각이요 파장입니다. 노랫말을 생각이요 입자라고 하면 음악은 감각이요 파장입니다. 소리와 음악에 치우치다 보니 뜻과 가사에 등한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노래란 가사와 소리, 노랫말과 음정, 박자, 리듬의 총체입니다. 둘 중 어느 하나가 배제되어서는 안됩니다. 생각과 감각이 아우러져야 완전합니다. 노래와 마찬가지로 평소에 우리가 하는 말소리도 생각으로 된 단어와 감각으로 된 음악 구조가 있습니다. 노래는 음악곡조 파장적인 요소가 주가되다 보니 입자적인 요소인 노랫말 가사가 건성으로 넘어가듯이 말은 입자적인 요소가 주가되다 보니 파장적인 요소인 고조장단이 희미해집니다. 그러므로 노래 부를 때는 가사의 뜻을 음미해야 하고 말할 때는 고조장단을 음률에 실어야 입자적인 측면과 파장적인 측면을 동시에 살려 분열이 합일이 되어 음향이 조화로운 소리가 나옵니다. 말의 파장적인 요소. 노래는 악보가 있지만 말에는 악보가 없으므로 말할 때마다 작곡을 하면서 가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입자적인 뜻의 전달에 그치지만 말은 노래와 같이 입자적인 뜻의 전달과 더불어 파장적인 은유를 실어 전달하여야 명료해져 효과적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할 때는 작곡자가 되고 가수가 되어야 합니다. 뜻을 전달해 치우치면 일정한 패턴에 틀이 박혀 곡조가 단순하고 다양하지 못하여 듣기가 지루하고 권태로워집니다. 틀에 박힌 어투로 말하면 생동감이 없으므로 어떠한 어조로 어떠한 음정 박자에 실어날 것인지 창조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소리를 내려면 우선 자기 말소리를 즉시에 들으면서 말하여야 즉시적으로 합당한 음정 박자 리듬의 창조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어려우므로 봄나라 책읽기 낭독을 통하여 읽으면서 자기가 읽는 소리를 듣는 훈련을 하여야 합니다. 눈으로 보고 읽는 데 빠져 자기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부실한 청각을 살려야 합니다. 보면서 듣고 들으면서 볼 수 있는 시각과 청각을 만들어야 입으로 진실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말소리가 나옵니다. 자기 어떤 곡조로 어떤 나팔 소리를 내느냐가 자기는 물론 가족과 직장과 세상에 심대한 영향을 줍니다. 맑고 밝으며 듣기 좋은 긍정적인 소리를 내느냐, 어둡고 탁하고 듣기 싫은 부정적인 소리를 내느냐, 여기에 자기는 물론 주변 사람들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됩니다. 말소리와 표정이 바뀌어야 자기가 바뀌고 세상이 바뀝니다. 진실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말소리를 창조하여 자기를 구하고 인류를 구합시다. 낭독에 있어서의 음악적인 요소. 묵독은 눈으로 글자를 보고 머리로 그 뜻을 이해하는 것이 고작이므로 음악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그러나 낭독은 눈으로 본 그대로를 입으로 소리를 내어 읽으면서 자기가 내는 소리를 자기 귀로 들으면서 머리로 그 뜻을 이해하다 보니 소리를 내는 기관인 입과 소리를 듣는 기관인 귀라고 하는 소리와 관계된 두 가지 기관인 입과 귀가 참여하여 음악적인 요소가 추가됩니다. 그러므로 써진 글을 어떤 세기로, 어떤 빠르기로, 어떤 높이와 길이로 소리내어 읽느냐에 따라 그 뉘앙스가 사뭇 달라집니다. 강약, 완급, 구조, 청단. 낭독에 있어서 음악적인 요소를 살려내지 않고 읽으면 음정 박자를 틀리게 노래하는 것과 같아서 음치가 부르는 노래와 같습니다. 낭독의 실력대로 말하는 솜씨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사람은 그 인격이 말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입자적인 측면인 표정과 파장적인 측면인 말소리에 그 사람의 인격이 다 드러납니다. 남들이 내는 소리에 대해서는 대강 느낌이 있지만 자기 자신의 소리에 대해서는 캄캄합니다. 그것은 자기 말소리를 스스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파악하고 인식하지 못하여 자기 목소리를 고치지 못하고 평생 주어진 운명처럼 되풀이하며 삽니다. 습관적으로 나오는 소리를 바꾸려면 하단전에서 나오는 소리로 바꾸어야 합니다. 글의 내용을 소리로 살려내기 위해서는 하단전에 힘을 실어 소리의 세기와 빠르기를 코드 잡은 다음 고조장단의 멜로디를 입으로 연주하여 그 내용에 걸맞는 절도가 맞는 낭독의 소리가 나와야 합니다. 음악은 소리로 주는 즐거움입니다. 읽는 즐거움이 이루어져야 듣는 사람에게도 즐거움을 줍니다.
낭독 과정을 통하여 음악적인 요소를 살려내면 절도에 맞아 꾸미지 않는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소리가 나와 평소 말하는 소리가 달라집니다. 소리가 달라진 만큼 대접과 대우가 달라집니다. 봄 7일 낭독을 통한 집중력 개발. 진리의 원본인 정신은 광명의 하늘이고 하늘은 텅 비어 제로이고 광명은 한 빛으로 하나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공간을 감지하는 감각과 시간을 굴리는 생각입니다. 하늘과 광명이 둘이면서 하나로 딱 들어맞는 것과 같이 감각과 생각도 둘이면서 하나입니다. 하나로 통하고 하나가 실현되는 것이 집중력입니다. 감각이 배제된 가운데 생각 단독으로 집중하면 중심이 없고 공간이 없어 가상공간을 만들어 가상공간에 빠지게 되어 자기 몸을 잃어버리고 주변의 상황까지 놓치게 되어 지금 여기에 깨어있지 못합니다. 올바른 집중이란 감각이 열린 무심의 하늘 가운데 생각을 통해 일심의 광명으로 본심을 회복하여야 쓸 수 있습니다. 집중력이란 감각과 생각이 동시적으로 어우러져 작동하는 정신력입니다. 집중력을 개발하려면 하나의 행동 가운데 감각 개발과 생각의 개발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에 딱 맞는 수행이 바로 책 읽기 낭독입니다. 눈으로 글자를 보고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입으로 소리내어 읽는 동시에 귀로 자기가 읽는 소리를 들으면서 머리로 생각으로 그 뜻을 환하게 할 때까지 반복해서 수행함으로써 분열된 시각과 청각을 일치시키고 시각으로 파악한 글자의 모양 입자를 입으로 내는 소리와 일치시키고 입으로 내는 파장을 청각과 일치시키고 소리를 들으면서 그 뜻을 파악하는 감각과 생각의 총체적 수행으로 눈과 귀라고 하는 감각기관의 분열을 집중시키고 일치시켜 감각의 통일을 기하는 한편 나아가서 감각과 생각의 분열을 집중시키고 일치시켜 감각과 생각의 통일을 이루가야 정신의 통일을 기하게 됩니다. 정신이 통일되어야 집중력이 이루어집니다. 집중력이란 정신력입니다. 책 읽기 낭독을 통해 시각, 청각으로 분열된 감각을 합일시켜 최종적으로 생각과 감각, 입자와 파동의 분열 현상을 합일시킴으로써 눈과 입과 귀와 두뇌를 한 줄로 꿰어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정신력, 집중력이 개발되어 공부 잘하고 일 잘하고 나아가서 정신 자체를 깨닫게 이릅니다. 봄팔 목소리, 말소리의 성형, 모양과 색깔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머리카락을 물들이고 얼굴을 성형하는 것은 빛의 입자적인 면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노래방이나 노래교실에서 노래를 잘 부르기 위하여 노래 연습을 하는 것은 빛의 파장, 파동적인 면인 목소리를 아름답게 내기 위해서입니다. 파장적인 면에서 보면 노래는 어쩌다가 부르지만 말은 항상 하여야 하는 만큼 말을 아름답게 하는 일이 더욱 중요합니다. 노래는 잘 불러도 일상 대화하는 자기의 말소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입자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데 눈을 떴으니 다음으로는 파장적인 아름다움에 눈을 뜰 때입니다. 사람은 얼굴과 표정과 말소리의 인격이 다 나타납니다. 평소 말하는 목소리가 강약의 세기와 완급의 흐름을 말의 내용에 따라 코드를 잡고 단어 하나하나에 대한 고조장단의 멜로디를 절도에 맞게 하여 상대방이 알아듣기 쉽게 명료하고 아름답게 하여 친근감과 호감을 유발하는 소리로 바꾸어 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즐겁게 하여야 합니다. 소통은 주로 말로 이루어집니다. 소통의 실력이 있어야 성공적인 인간관계가 되어 만사에 형통합니다. 말소리를 바꾸고 아름답게 하려면 금나라 책 읽기 낭독을 통하여 말의 음악적인 요소를 발현하여야 합니다. 책 읽기 낭독을 통하여 습득한 그만큼 평소 대화에서도 적용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자기 목소리를 자기 귀로 듣지 못하므로 자기 소리가 어떠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 자기 목소리를 고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목소리, 말소리의 중요성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있으며 고치는 법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단전에서 나오는 소리로
고조장단이 절도에 맞는 소리를 내기만 하면 누구의 소리든지 아름답습니다. 동물은 한 가지 소리밖에 내지 못하지만 사람은 어떤 소리라도 낼 수 있습니다. 물건이나 동물이나 다 소리를 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일생 동안 입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키며 살고 있습니까? 진실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파장을 세상에 올려 퍼지게 합니까? 거짓되고 악하고 추한 파장을 세상에 내뿜고 있습니까? 남에게 에너지를 주는 소리를 냅니까? 남의 에너지를 뺏는 소리를 내뱉고 있습니까? 말소리, 목소리 하나 바꾸면 사주팔자가 달라지고 운명이 바뀝니다. 목소리, 말소리 고치는 일이 인간개발, 자기개발의 으뜸입니다. 말소리, 목소리가 달라지면 대우와 대접이 달라집니다. 듣기 좋은 아름다운 목소리를 연마합시다. 봄구 자연의 소리가 말소리의 표준입니다. 자연의 소리로 천둥소리, 벼락치는 소리가 있고 바람소리, 물소리가 있습니다. 자연의 소리는 꾸미지 않는 소리이므로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골짜기를 흘러가는 물소리, 바다의 파도소리는 천년 고금통입니다. 바람소리, 물소리는 뚝뚝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져 끊기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소리가 자연의 소리처럼 나오려면 단전에서 우러나오는 소리여야 합니다. 단전에서 나오는 소리라야 말이 소박하고 투명합니다. 단전에서 울려나오는 소리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소리입니다. 자연의 소리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소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리는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인정해달라는 투가 섞여있는 말소리입니다.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줄도 모릅니다. 애고가 전무한 소리가 나와야 사사로운 소리가 나오지 않아 성스러운 목소리가 나옵니다. 남을 제압하려는 목소리도 아니고 남에게 잘 보이려는 목소리도 아닙니다. 얼마나 권심을 해보았느냐, 얼마나 천지만물을 사무치게 사랑하느냐, 얼마나 자기의 몸과 마음에 대하여 어진 마음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섭리에 달통하고 있느냐, 얼마나 감성이 열렸느냐, 어떤 의식 수준에 있느냐에 따라 나오는 목소리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나무소리 다르고 새소리 다르고 천새소리 다르고 여우소리 다르고 늑대소리 다르고 호랑이 사자소리 다릅니다. 말하는 소리의 강약 완급이나 고저 장단이 자연의 소리가 나오는 이치에 부합되어야 진실하고 착하고 아름답습니다. 얼굴의 모양이나 머리 색깔에 대한 화장이나 성형이나 염색을 통한 입자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을 지나 이제는 자기의 목소리에 대한 화동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할 때입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려면 자연의 소리를 표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말소리가 골짜기의 물처럼 빠르게 흘러가기도 하고 강물처럼 도도히 흘러가기도 하고 폭포수처럼 강하게 소리치며 쏟아지기도 하고 시냇물처럼 유유히 흐르기도 하고 바다의 파도소리처럼 고조장단이 절도에 맞으면 자연의 소리에 부합된 자연을 닮은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성리와 감성으로 쓰여진 검나라 책읽기 낭독을 통하여 빛의 파장적인 측면인 자기의 말소리를 자기가 듣는 훈련을 통하여 자연을 표준으로 하는 만물의 영장다운 아름다운 말을 구사합시다. 낭독 실력 그대로가 말하는 실력입니다. 봄 10. 글의 뜻을 어떻게 소리로 살려낼 것인가. 먼저 글의 뜻이 이해되어야 다음으로 소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자기가 읽는 소리를 들으면서 반복해서 읽다가 보면 뜻의 이해가 됩니다. 사람마다 뜻이 파악되는 속도가 다 다릅니다. 그 까닭은
좌뇌가 얼마나 발달하였느냐에 달렸습니다. 좌뇌는 생각을 통하여 개념을 정리함으로써 뜻을 파악합니다. 글의 입자적인 파악은 글자의 모양과 색깔의 크기를 보는 눈과 글의 뜻을 생각하는 좌뇌의 생각의 소관사항입니다. 이에 반하여 글의 파장적인 소관사항은 글에 내장된 악보대로 소리내는 입과 소리를 듣는 귀와 관련된 운의 감각입니다. 좌뇌를 통하여 인식된 뜻을 입을 통하여 소리로 살려내려면 한 문단을 읽을 때 먼저 소리의 세기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강하게 소리를 낼 것인가 약하게 소리를 낼 것인가, 그 다음에 소리의 흐름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빠르게 읽을 것인가 느리게 읽을 것인가, 강약 완급의 기조가 일단 서면 단어 하나하나의 소리를 높게 할 것인가 낮게 할 것인가 길게 할 것인가 얕게 할 것인가, 이렇게 글의 뜻을 살려 글에 내재된 음정 박자 리듬을 절도에 맞게 소리를 내면 천편일률적으로 나는 판에 박히고 틀에 박힌 인위적이고 습관적인 소리, 들어도 무슨 소리를 내는지 모르는 카르마에 의한 소리가 바뀌어 소각하면서도 다양하고 자연스러운 소리가 나와 듣기에 좋고 들으면 무슨 뜻인지 저절로 쉽게 들어오게 만드는 위력을 발휘합니다. 말하는 능력은 낭독의 능력 그대로입니다. 낭독을 통하여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개발합시다. 봄 10일 감동과 감명으로 타는 가뭄을 해갈시킵시다. 빛은 입자이면서 파장입니다. 눈으로 모양과 크기와 색깔을 감각하여 감각된 내용을 생각으로 개념화하고 그 개념화된 내용을 파장과 소리로 나타냄으로써 감동과 감명을 주고받습니다. 사람을 입자적으로 보고 아는 것이 얼굴이나 표정이나 눈빛이고 사람을 파장적으로 듣고 아는 것이 목소리, 말소리입니다. 문자로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은 입자적이고 전화로 말로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은 파장적입니다.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의 전달은 문자로 충분하지만 감동과 감명 그리고 공감을 나누려면 소리만 듣는 전화보다 직접 만나 얼굴을 보면서 소리를 들음에 의해 가능합니다. 문자나 전화는 부분적인 만남입니다. 직접 만나야 온전한 만남입니다. 소리로 나타난 파장을 통하여 감동하고 공명을 느끼면 한풀이가 되어 업장에 소멸되어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됩니다. 카타르시스란 본심을 깨달음에 의해 나타나는 시원한 현상입니다. 감동과 감명과 공감으로 마른 하늘에 비구름이 형성되면 갑자기 하늘에 천둥번개가 몰아치면서 소나기가 쏟아져 타는 듯한 가뭄을 일시에 해갈시킵니다. 소리와 파장의 위력이 이와 같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소리에 감동하고 남을 감동시켜 자기와 남에게 카타르시스를 주는 아름답고 멋진 사람이 됩시다. 봄 12. 입자는 불기운으로 파장은 물기운으로 돌아갑니다. 생각을 위주로 뜻을 파악하고 개념 정리를 하는 것은 불기운으로 입자를 밝힘입니다. 생각을 발휘하기만 하면 청명한 날만 지속되어 가뭄이 들어 건조해지는지라 가슴에서 파장을 일으켜 바람을 만들어 비구름을 형성한 다음 천둥 번개가 치면서 소나기가 쏟아지듯이 가슴 깊은 곳에서 솟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 불기운으로 건조해진 몸과 마음을 촉촉하게 만들어 불기운과 물기운이 조화와 균형에 맞는 알맞는 습도로 만들어 치우친 현상을 바로잡습니다. 묵독만 오래 하면 불기운으로 치우쳐 건조해지므로 낭독을 통하여 물기운을 보충하여 불기운과 물기운이 조화와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낭독을 통하여 자기가 내는 파장에 감동을 함으로써 촉촉하게 만들어 메마른 건조 현상을 다스립니다. 이렇게 되어야 불기운 물기운으로 돌아가는 천지의 주인으로 만물의 영장으로서 주체적으로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매 자유자재하여 몸병 마음병을 다스립니다. 파장, 파동, 소리를 통하여 물기운을 위로 끌어올리고 불기운을 아래로
아래로 끌어내려 수승화강 지천태가 되면 부천의 도가 완성됩니다. 입자는 불기운으로 파장은 물기운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입자적인 동시에 파장적인 양면을 연마하는 범나라 낭독 과정이야말로 집중력 개발의 핵심 수행법이며 정신을 깨달아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대도 성취를 위한 곧장 가는 지름길입니다. 봄 13. 풍운 조화를 부리려면 메마른 가슴을 촉촉하게 만들고 온몸을 시원하게 만들려면 자기가 자기 읽는 소리나 자기의 말소리를 듣고 스스로 감동하는 것이 가문날 풍운 조화를 일으켜 비구름을 모으고 극에 이르러 천둥번개를 치면서 소나기가 내리도록 하는 능력입니다. 다 같은 감동이라도 자기 위의 남으로부터 받는 감동은 자급자족하는 도 홀로서는 대도가 아닙니다. 남에게 의존하여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는 자기 안에서 풍운조화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자기 목소리에서 감동을 느껴야 합니다. 봄 14. 낭독은 작곡가, 가수, 청중을 겸하는 1인 3역입니다. 깨달은 눈으로 보면 자기란 자기가 만든 삶이라는 무대장치에서 자기가 주연을 하는 한판 연극을 자기가 구경하는 관객입니다. 밖으로 보면 감독, 주연, 관객이 나누어져 있지만 안으로 보면 감독, 주연, 관객이 나누어지지 않아서 자기 혼자서 감독이면서 주연이고 동시에 관객을 겸하는 1인 3역을 합니다. 이와 같은 이치로 낭독 또한 글 속에 숨어있는 운율을 살려 자기가 작곡하고 작곡한 노랫가락에 따라 자기가 직접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의 노래를 듣고 감상함으로써 스스로 감동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자기가 작곡가이면서 가수이며 동시에 청중입니다. 낭독 소리를 통하여 미숙한 작곡가, 가수, 청중은 점차로 완숙한 작곡가, 가수, 청중으로 무한하게 발전합니다. 낭독을 통하여 몸으로 분열된 세 가지를 안으로 하나로 삼위일체를 이룩합니다. 지금부터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다시 읽어야겠나. 자세를 자꾸 흐트러져요. 생각, 정신을 몸, 마음이라고 하는 삼위일체가 자기의 정신, 몸, 마음이라고 하는 삼위일체가 자기에 대해서 이루어지면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 홀로서기가 이루어져 천상천하 유아 독존입니다. 봄 15. 묵독은 해오에 그치지만 낭독은 증득에 이릅니다. 봄나라 책은 우주의 본질, 본연의 자기 광명의 하늘을 한 생각 일어나기 전인 감각으로 보고 알아차리도록 가이드하는 책입니다. 단해본 생각 위주의 생각의 모드를 운해본이 감각 위주인 감각의 모드로 바꾸기 위한 단계적인 과정을 글로 나타낸 책입니다. 11권 1200편의 글 하나하나가 우주만유 천지만물이 나오는 바탕이며 근원인 광명의 하늘, 하늘의 광명, 무한한 공간인 하늘과 그 하늘을 가득 채우는 광명인 영성의 빛, 정신의 광명, 광명 본질에 대하여 입자적이면서 파동적인 물질의 근원에 대하여 글로 표현합니다. 글로 빛에서 나왔으므로 모양과 색깔을 지닌 입자적인 요소 외에 파장, 파동적인 요소가 숨어 있습니다.
묵독으로 보고 뜻을 아는 것은 입자적인 측면에 구간되어 지식이나 정보에 지나지 않아 자기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해오에 머물지만 낭독으로 보고 듣고 들으면서 뜻이 환하게 파악이 되면서 진동이 오고 감동이 와 이에서 끝나지 않고 자기에게서 변화가 이루어져 증오가 됩니다. 본주의 영성에 대한 깨달음을 증득하려면 글 읽는 자가 글 쓰는 자가 되어 자기 글을 자기가 읽고 이해하고 감상하고 감동하여야 저자와 독자가 하나가 되어 전신하여 전수하게 됩니다. 자기가 쓴 글이라도 묵독은 생략하더라도 낭독을 하여야 입자적인 글에 숨어있는 글의 파장 파동을 발견하고 입으로 몸으로 절도에 맞는 소리로 나타내어야 빛에 화연된 글의 진실이 완전 무결하게 나타나고 터득하고 깨닫게 됩니다. 낭독을 통하여 자네의 생각으로 이해를 높이고 운해의 감각으로 감상의 능력을 높여 감각과 생각이 상극에서 상생으로 화하여 집중력을 길어야 중심이 잡힌 가운데 텅 비고 환한 광명의 하늘의 광명을 보고 알아차려 무한하고 영원한 본성을 회복하고 본성을 늘봄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묵독은 해오에 그치지만 낭독은 증오에 이릅니다. 봄 16 귀가 밝아져야 제 소리를 뜯어 고칠 수 있습니다. 귀가 밝다는 것은 남의 소리는 잘 들으면서 정작 자기 소리는 못 들으면 귀가 밝다고 할 수 없고 자기 소리를 정확히 들을 수 있어야 남의 소리도 잘 들을 수 있어서 귀가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귀가 밝은 연후의 입으로 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습니다. 귀란 소리를 듣는 기관이고 입이란 소리를 내는 기관입니다. 귀가 밝아야 입도 밝아집니다. 소리를 잘 들을 줄 알아야 소리를 잘 낼 수 있습니다. 남의 소리든 자기의 소리든 정확히 잘 들을 수 있어야 입으로 정확히 발음할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나는 소리를 제대로 들으려면 생각이라고 하는 잡념이 끼어들지 않을 정도로 감각이 열려 생각을 이겨야 합니다. 생각이 조용한 가운데 들어야 소리가 잘 들립니다. 생각이 난무하는 가운데 들으면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소리를 자꾸만 들어버릇하여 생각이 조용해지면 귀가 밝아지고 귀가 밝아져야 입으로 제대로 된 소리가 나옵니다. 귀가 밝아져야 아름다운 소리를 입으로 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낭독을 통하여 자기 소리를 듣는 연습을 하여 생각이 끼어들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귀가 밝아지고 귀가 밝아져야 듣기 싫은 소리를 내는 자기 목소리를 뜯어고쳐 자기 본연의 아름답고 감동적인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아이씨 읽어지기는 읽어지는데 좀 제대로 좀 읽어보지. 들으면서 말이야. 봄 17 눈이 밝아져야 글자를 틀리지 않고 정확히 읽을 수 있습니다. 글자를 틀리게 읽는 까닭은 생각을 텅 비우고 감각을 열지 못하여 생각이 수시로 끼어들어 망막을 가리는 바람에 시야가 가려 제멋대로 빼먹거나 덧붙여 잘못 읽게 됩니다. 틀리는 빈도수가 많다는 것은 망상이 많아서 눈이 밝지 못한 연고입니다. 눈이 밝게 되면 자기 혼자서는 불가능하다. 자기가 틀리게 읽는 줄 스스로 알지 못하므로 가이드에 의해 지적을 받아야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읽을 수 있으면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먼저 눈을 밝히면 망념이 줄어들고 망념이 텅 비워지면 자기 소리를 스스로 듣게 되어 귀가 밝아져 자기 소리를 뜯어고치게 됩니다. 눈과 귀가 밝은 것을 이목이 총명하다고 합니다. 이목이 총명하여야 절도에 맞는 아름다운 소리를 입으로 낼 수 있습니다. 봄 18 낭독이 인간개발 자아완성의 핵심입니다. 눈과 귀가 밝지 못한
못하다는 것은 단해본 생각 위주로 삶으로 감각이 분열되어 눈과 귀가 동시에 작동이 불가하여 자세히 보려고 하면 자세히 들을 수 없고 자세히 들으려면 자세히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눈과 귀가 밝아지려면 생각의 모드가 감각의 모드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감각의 모드로 바뀌어지는 것도 먼저 눈을 뜬 다음 귀가 열리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눈만 떠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천당 극락으로 보입니다. 눈이 떠지면 주변이 산소화로 보입니다. 이제 모양과 색깔의 입자적인 아름다운 세계를 보이지만 소리의 세계, 파장의 세계가 주는 아름다움은 아직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기 때 눈으로 엄마를 알아보고 난 연후에 엄마가 하는 말을 알아듣고 엄마가 하는 말을 알아들은 연후에 입이 열려 말을 하게 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고 난 연후에 귀가 열리고 귀가 열려야 남의 목소리가 들리고 남의 목소리가 들린 연후에 입이 열려 자기가 말하는 자기의 말소리까지 들음으로써 자기 목소리를 고쳐 아름답게 만듭니다. 인간개발 자아완성의 길은 눈을 떠 모양과 색깔의 아름다움을 보고 귀를 열어 남이 내는 소리와 파장 아름다움을 듣고 입을 열어 자기가 내는 소리와 파장 아름다움까지 들을 수 있어야 진선미가 이루어집니다. 눈을 떠 항상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면 감상에서 오는 기쁨이 표정으로 얼굴에 나타날 것이며 귀가 열려 파장과 소리가 주는 세계에 끼어있으면 바닷소리를 듣는 소라의 귀가 되어 구한 공간의 주인으로서 유우과 다란이가 풍길 것입니다. 이렇게 눈을 뜨고 귀를 열어 미인이 되었건만 입을 열지 못하여 남의 소리는 곧잘 들으면서 자기 소리는 듣지 못하여 자기 소리를 아름답게 내지 못한다면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장애자입니다. 낭독을 통하여 한 글자도 틀리게 읽지 않게 되어야 눈을 뜨고 자기가 읽는 소리를 명료하게 들음으로써 읽음으로써 들으면서 읽음으로써 입을 열고 귀를 열고 읽으면서 즉각 무슨 뜻인지 환하게 뜻이 들어오면 눈과 입과 귀가 하나가 되고 생각과 감각이 자뇌와 우뇌가 하나가 됩니다. 그러므로 낭독이 바로 집중력개발의 길인 동시에 인간개발 자아완성의 길입니다. 눈을 뜨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나무 소리와 자기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원만한 귀가 열리고 입자와 파장 양면을 목소리 실어 나타내는 입까지 열려 자기와 남에게 감동을 주어야 완전합니다. 눈을 떠서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고 귀를 열어 묘한 소리의 세계에 깨어있으면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데서 오는 기쁨이 표정으로 나타나 아름다운 모습이 되고 목소리가 터져 담전에서 울려나오는 절도에 맞는 자기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스스로 감동하기에 이르러야 밖으로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자존의 만물의 영장입니다. 봄 19 고운 소리를 냅시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운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내는 소리가 곱지 않다는 사실을 자기 귀로 직접 들어 고운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바로 고운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고운 소리란 자기의 무미건조함을 억지로 꾸며서 곱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본심에서 미감에서 단전에서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소리입니다. 고운 소리란 남이 내는 고운 소리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본연의 자기 고유의 목소리로 자기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리가 곱지 않게 나올 때는 선악으로 시비하는 생각, 사량, 분별심이 정신의 거울에 때를 묻혀 본질과 현상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여 기쁨이 아닌 무미건조한 데서 소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미감을 느끼면서 기쁨에서 반려되는 소리는 듣기 좋은 고운 소리가 나오고 미감을 느끼지 못하는 몸이 건조하면서 나오는 소리는 듣기 싫은 곱지 않은 소리가 나옵니다. 미감을 느끼지 못하여 몸이 건조하면 기쁨이 없고 성감이 없으므로 틀에 박히고 판에 박힌 단조로운 소리가 반복해서 나오고 소리의 강약, 완금, 고저장단이 절대 맞지 않아 정감이 묻어나오지 않는 무미건조한 듣기 싫은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소리를 들어보고 곱지 않은 소리가 나온다는 것을 깨달으면 현재 아름다움을 느끼는 데서 오는 기쁨이 자기에게 없다는 것을 알아
정신을 차려 진선미로 충만한 원만 구조간 본심을 회복하여 성기고 환한 본심에서 소리를 내면 고운 소리가 나옵니다. 낭독을 통하여 자기 목소리를 들으면서 읽음으로써 자기 목소리가 곱지 않아 듣기 싫어질 때가 자기 몸이 건조함을 자각하여 아름다움을 느끼는 기쁨의 상태로 돌려 고운 소리를 낼 자주입니다. 책 읽기 낭독을 통하여 고운 소리를 내는 수행은 눈을 뜨고 귀를 열어 세상 아름다움을 느끼고 입을 열어 고운 소리를 내므로써 자기 아름다움을 느끼게 합니다. 고운 소리를 내면 기쁨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면 고운 소리가 나옵니다. 소리가 달라지면 운명이 달라집니다. 소리가 달라진 만큼 그에 상응한 대접과 대우가 달라집니다. 바위 고개 언덕을 혼자 넘자니 고개 위에 두고온 예미 그리워 그리워서 눈물 납니다. 근데 그렇게 노래가 그러면 그 다음에 이송장 빠른 소리 나이가 많은데 노래를 하나라도 정확하게 불러볼 필요가 있지.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노래는 내 보이네 꿈은 날 잊으리요 그 잔잔한 고향 바다 가서 한대 얼려 안되겠다. 자, 책을 다시 읽자. 봄 20. 소리의 평등성과 차별성. 생각이 배제된 감각의 모두에서 보면 모든 소리는 소리일 뿐으로서 선악 미추 구별이 없어서 평등성이며 평등한 가운데 주도적으로 생각의 칼날을 들이대면 선악 미추가 완연하여 차별성입니다. 평등성에서는 처음 듣는 소리이니라 신기하고 묘하여 소리에 대한 취사선택이 없어 모든 다양한 소리가 다 수용되어 묘음으로 느껴져 아름다운 소리의 세계에 진유합니다. 그러므로 갑자기 생각이 끼어들어 입력된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 평가, 심판이라고 하는 출력 현상이 일어나면 생각의 모드로 돌아가 소리의 평등성이 끼어집니다. 그러나 감각 모두인 평등성 가운데 주도적으로 생각을 부렸으면 입력된 선입관이나 결론에 의거하여 출력하지 않고 텅빈 가운데 직관적으로 출력하는 창조력을 발휘하여 분별이 역력하여도 중심은 고요하여 차별성 가운데 평등성이 무너지지 않아
평등과 차별이 공존하여 아름다운 소리의 세계가 되는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생각의 모드에서 감각의 모드로 즉각 전환할 수 있어야 하고, 감각의 모드를 여의지 않는 가운데 주도적으로 생각을 그리고 쓸 수 있어야 파도가 아무리 출렁거려도 바다의 심연은 고요하여 표면과 심연이 어우러진 바다 전체, 소리 전체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낭독 수련을 할 때 텅 빈 가운데 글을 읽고 들으며 자기 소리에 일심으로 귀를 기울여 고운 소리가 나오는지 안 소리가 나오는지 대중을 잡게 되면 강물이 바다를 찾아 흘러가듯이 저절로 고운 소리로 바뀌어집니다. 자기 소리를 정확히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귀가 열려야 남의 소리도 정확히 들을 수 있습니다. 소리가 시끄러워 고통스러워지면 즉각 감각 모드로 전환하여 평등성으로 돌아가 소음을 묘음으로 만들 줄 알고, 누가 피아노 치는 실력이 어떠한가, 누가 노래를 어떻게 부르는가, 누구의 낭독 소리, 목소리, 말소리가 어떠한 것을 알려면 고정관념, 선입관을 비운 가운데 예리한 생각이라는 칼을 들이대어 장단점을 발견하여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야 한다. 그래야 눈을 뜨고 귀를 열어 외부적인 아름다움을 누리고 입을 열어 고운 소리를 내므로 내부적인 아름다움마저 느낄 수 있어야 진실로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저하려 하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이것을 좀 노래같이 제대로 한번 해보지.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들으면서 노래가 되나? 그것도 못 듣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예로를 내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들으면서 읽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마지막 다시 한 번만 해보자.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네 내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노래를 하면서도 자기 귀로 이제 그 소리를 듣는 거, 아니 들으면서 노래를 하는 거지. 근데 이번 노래는 들으면서 하지 못해서 노래 그 악보를 보느라고 악보의 정신, 그 책 읽는 것도 똑같아야 되는 거지. 봄 22일 감각개발을 위한 봄나라 책 읽기 낭독. 봄나라 책은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항상 제대로. 봄 20일 감각개발을 위한 봄나라 책 읽기 낭독. 봄나라 책은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책이 아닙니다. 봄나라 책은 잡념을 일소하여 마음을 텅 비우도록 하기 위한 책입니다. 봄나라 책은 눈으로 글자를 보고 입으로 소리내어 낭독하면서 자기 귀로 자기가 읽는 소리를 들으면서 두뇌로 글의 뜻을 이해하고 음미함으로써 생각이 텅 비워지도록 하여 감각을 활짝 열어 감각이 감각을 감각하여 본심을 깨닫도록 합니다. 눈으로 글자를 보느라면 보는 데 빠져 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귀로 소리를 듣노라면 듣는 데 빠져 눈이 잘 보이지 않아 눈 따로 귀 따로 작동하는 감각의 분열을 보는 동시에 듣고 듣는 동시에 보는 집중적인 낭독을 통하여 감각을 개발함이 목적입니다. 눈으로 글을 봄으로써 입자적인 측면에서 글의 뜻을 파악하는 동시에 낭독하는 자기의 소리를 들음으로써 파장적인 측면에서 글의 운율과 미감을 파악하여 잡념이 끼어들지 않는 순수의식, 순수 감각을 개발하여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면 보이고 들리는 이 세상이 문득 아름답게 느껴져서 삶이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감각이 개발되면 잡념이 텅 비워져 본심이 나타나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하늘의 광명의 하늘을 깨닫게 됩니다. 봄나라 책을 낭독하면 지식과 정보를 기억할 일이 하나도 없어 잡념이 비워집니다. 낭독을 통하여 뜻과 운율을 이해하고 음미하고 나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 텅 비워집니다. 반복하여 읽어나가면 항상 마음이 비워진 상태가 지속되어 마음이 맑고 밝아집니다. 그러한 가운데 생각을 쓸 일이 있으면 생각을 내고 쓸 일이 없으면 텅 비운 상태에 안주합니다. 낭독을 통하여 집중력을 양성하여 눈을 뜨고 귀를 열어 아름다움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입을 열어 아름다움과 기쁨을 창조하는 삶을 개척합시다. 어디 이걸 한번 들으면서 한번 노래 불러보자. 주 예수님 내 맘에 주 예수님 오사 주 내 수님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이건 어떨까? 그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것은 주가 어디에 있는 건가? 내 마음 내 내면의 허공에 주의 음성을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그렇게 들으면서 주의 음성을 이렇게 하면 안 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들으면서 들으면서 노래가 되어지는 것 같아. 한번 다시 해보자.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주의 그런 게 이제 주의 뜻이 아니고 이게 들으면서 뜻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듣기 위해서 들으면서 노래 부르는 연습을 하는 건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급세주에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오늘은 이 정도였다. 아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봄 22 소리의 강야완급과 구제장단을 들으면서 읽고 오늘 일조조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봄 22 소리의 강약완급과 고조장단. 소리를 낼 때 소리의 세기인 강약과 소리의 흐름인 완급은 하단전이 맞고 소리의 고조장단 목에서 담당합니다. 하단전도 사박자이고 목도 사박자입니다. 그래 뜻에 따라 채를 잡는 것은 중심 감각 하단전의 몫이고 용을 부리는 것은 단어 하나하나 표면 생각 목의 몫입니다. 소리의 세기와 흐름은 소리의 대야이고 생명이라면 소리의 고조장단은 소리의 소화이고 목숨입니다. 사람의 소리는 대야의 소리와 소화의 크기가 어우러져 나와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인 낮은 소리에 치우치거나 음인 높은 소리에 치우치는 소리를 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소리를 들어 낮은 소리에 치우친 사람은 높은 소리를 낼 줄 알아야 하고 높은 소리에 치우친 사람은 낮은 소리를 낼 줄 알아서 낮은 소리와 높은 소리에 고정되지 않는 음중양, 양중음, 정중동, 동중정으로 조화와 균형이 맞는 치우치지 않는 소리로 바뀌어야 합니다. 강약 완급을 뚜렷하게 표현하려면 하단전에서 나오는 소리를 내어야 하고 고조장단을 뚜렷하게 표현하려면 코와 입, 목에서 나오는 소리를 구사해야 합니다. 하단전에서 소리가 나오면 소리의 세기와 흐름이 안정적인 기조가 잡히는 가운데 목소리를 통하여 고조장단이 그리 음률과 절도에 맞는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하단전에서 소리를 낼 줄 모르면 소리의 세기와 흐름이 다양하지 못하여 틀에 박힌 단순 패턴이 반복되어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목소리만 낼 줄 알고 단전에서 나오는 소리를 낼 줄 모르는
소리를 통하여 하단전에서 나오는 소리를 개발하여 자기가 내는 아름다운 소리에 스스로 감동하는 지경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오늘이 며칠이지? 2014년 2월 21일 공부를 마칩니다. 12권의 그 첫 번째